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자, 인사합시다. 지금은 이제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순재, 권순재 학생, 홍승아 학생, 나무미로 학생, 유튜브 알바생, 이재경, 지혜, 내가, 은하, 현준이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댓글창에서 배려하는 말하기를 실천해 줄 거죠? 네, 좋습니다. 현민이, 수은이, 민기 모두 좋아요.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자, 먼저 수업과 과제에 최선을 다해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댓글과 과제를 통해서 엄청 감동했다는 거 오늘 하나하나 소개해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난 시간 선풀을 공개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빨간 하트를 달아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해가 잘 되면 굿 아니면 빨간 하트 달기로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을 이쁘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쁘다, 예쁘십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정말 세상을 예쁘게 보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선풀입니다. 수업을 즐거워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재밌어요. 재밌네. 즐거웠어요. 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자, 또 수업 끝나는 것을 아쉬워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벌써 끝났어요. 시간 빨리 갔다. 아쉬워요. 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덕분에 힘이 났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께 한마디 해준 친구들 선생님이 추려보았는데요. 그 중에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언역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준 친구들 최고예요. 엄지척. 자, 그 다음에 수업을 재미있어 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의 수업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집중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수업 흐름에 적당한 댓글과 답변을 달아주었는데요. 그때그때 수업의 흐름에 맞게 답변해준 것들 너무 고마웠어요. 힘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특별히 선생님을 빵 터지게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특별히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성쌤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한 갑작스런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꼭 뽑아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센스 만점이었어요. 특히 루블루 친구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효심 자극형 친구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예쁘셔요. 저 하버드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서 그렇대요. 우리 박땡민 친구 꼭 하버드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인상 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푸른 장미의 꽃말을 알려준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푸른 장미 꽃말처럼 하시는 일들이 불가능이 아닌 기적이 되길 바라겠다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호땡진 친구 역시 불가능한 일을 기적처럼 해내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지금도 활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볼륨을 낮추면 잘 안 들려요. 잡음이 안 들려요. 해준 친구들. 다운로드 어디에서 해요? 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대신 귀한 일을 이렇게 해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현준이 친구 고마워요. 자, 이렇게 좋은 댓글들 또 선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선생님의 마음을 저격한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누구. 자, 축하합니다. 샘폴 여중 땡지호 학생입니다.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밌고 선생님 텐션이 밝아서 저도 텐션이 올라가게 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유 학생 텐션은 선생님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 기운이 넘친다 이런 것들로 선생님이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자, 선생님이 지유 학생 댓글 받아서 텐션 있게 분위기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착순 과제를 완수한 5명인데요. 자, 5명 소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동중, 서산여중, 원당중, 땡용중, 불당중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5명 선생님이 약속한 것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과제를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제출해서 답변한 것들을 선생님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는 지난 시간 친구들이 한 질문들을 선생님이 정리해 보았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업 형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파란 하트, 이거 보면 출석되나요? 이거 다 봐요 출석인가요?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생방송 수업이 온라인 개학 후에 학교 수업에서 활용되는 경우에 수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댓글 달면서 동참하는 것들은 생방송의 묘미인 거 모두 아시죠? 우리 여러분의 반응이 귀한 수업의 일부인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신나 라고 했네요. 자, 다음입니다. 수업 자료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란 하트 잘 써줬어요. 교환 다운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활동지는 지난 시간에도 안내했지만요.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다 받으셨죠? 한 번 더 안내합니다. 우리 에듀스 충남에 들어가시면 충남 이학습터 탭에서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서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수업 전에 이거 다 미리 다운받았나요?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댓글 규칙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윤땡이 학생이 하트 왜 보내나요? 지금 보면 주비도 하트를 보내고 있고 현준이도 하트를 보냈잖아요. 이렇게 채팅창에서 하트가 많죠? 왜 하트를 보내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댓글 규칙을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파란 하트는 질문이 있을 때 파란 하트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노란 하트는 선생님이 말이 너무 빨라질 때 노란 하트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초록 하트는 선생님 말씀이 너무 느릴 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 하트는 이해가 잘 될 때 보내면 되는데요. 굿 또는 이렇게 빨간 하트를 보내면 됩니다. 우리 김재민 학생, 강식호 학생, 장은선 학생 이렇게 빨간 하트 잘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진행할 때 이 하트를 보고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인식할 수 있거든요. 또 하트가 안 된다 하는 키보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하트 대신 이응을 붙여서 말해주면 됩니다. 우리 모두 숙지했지요? 네, 하트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아주 굿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안내했지만 선생님 규칙을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생방송 5분 전에 입장하기. 선생님 수업 2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도 하트를 많이 보내주는 친구들 고마워요. 자, 그럼 2시부터 시작이니까 5분 전이면 언제 입장하면 되죠? 네, 1시 55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과의 국어 시간 어느 요일에 있는지 기억해 주세요. 월요일과 수요일 2시에서 2시 45분까지 있지요. 세 번째, 채팅방 예절을 준수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즐겁게 대답해 주시고 바른말 써주시고 악플은 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배려하는 말하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이 믿겠습니다. 자, 선생님과의 수업 구성을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과의 수업은 먼저 매차시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문제를 갖고 있죠? 이 문제를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수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네, 기억날 거라 믿습니다. 자, 빨간 하트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과의 두 번째 시간은 배려하는 말하기, 두 번째 시간 개념, 효과,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차시의 주인공을 잠시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차시의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얘들아? 지난 차시의 주인공 누구였어요? 안 배려.
자, 우리 지난 차시의 주인공은 안 배려했잖아요. 맞아요. 서정균 친구 잘했습니다. 우리 배려는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학급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었습니다. 일단 지난 차시 수업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했었죠? 언어 생활을 점검하는 임무를 완료했고요. 두 번째,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임무 또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른다고요? 자, 왜 모를까요? 예,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숙제 꼭 해야 해요.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따가 선생님이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줄게요. 자, 지난 차시의 주인공 배려가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몰랐었는데요. 우리 이번 차시를 배우고 나면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자, 이번 차시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 이름은 누구냐면요. 나존중이에요. 나존중. 자, 나존중. 왜 나존중이냐면요. 나만 존중해서 나존중입니다. 키가 좀 커졌어요. 맞아요. 자, 나만 존중하는 존중이는요. 자, 서땡중 1학년 2반이고요. 반장 안배려의 절친입니다. 둘이 비슷한 고민을 하네요. 같은 반이니까. 자, 우리 존중이는요. 자칭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칭이에요. 자칭. 그리고 존중이는요. 솔직하고 야성미 넘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중이 완벽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자,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코가 없어요. 캐릭터 그려준 친구가 코를 안 그려줬습니다. 존중이의 문제는 사연을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자, 사연을 들어볼까요? 이 시대의 상남자, 여성미 풀풀 풍기는 존중이. 그런 존중이도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주다의 태도가 요즘 눈에 띄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동네에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휙 피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존중이의 생일날. 존중아, 이거 생일 선물이야. 저번에 이어폰 고장났다고 하길래 너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 아, 중국산 땡땡팟이네. 나 애땡팟 벌써 샀는데. 이거 오픈형도 아니고 코너형이고 애땡팟보다 음질도 안 좋잖아. 싼 게 비지떡이지만 그래도 선물이니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너 진짜 나빴어. 이미 본인에게 있는 제품이고 음질도 좋지 않아. 싼 게 비지떡이라고 바른말 했는데 왜 주다는 나를 피하는 걸까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제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을래요? 네, 여러분 존중이의 문제 잘 들었나요? 연기 엄청 잘했어요. 선생님 봤을 때. 우리 친구들도 혹시 선생님 수업을 도와주고 싶으면 손 들어주세요. 같이 사연을 보내봅시다. 자, 존중이의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중이의 문제 뭡니까? 너무 솔직함. 후유은 친구. 저 진짜 나빴어. 너무 잘했어요. 자, 상대방을 존중해서 말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다와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이 말을 제대로 안 해서, 순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선물 얘기하는 친구들 없나요? 이어폰 이런 거 얘기하네요. 맞아요. 주다의 선물에 대한 반응이 문제였어요. 뭐라고 반응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학생들 있나요? 존중 안 하는 말을 한 건 맞아요. 재수없게 했다고요? 좀 그런 건 맞아요. 너 나쁜 아이야 말고. 자, 존중 안 해서요 라고 했는데요. 싼 게 비지떡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다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문제는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중이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통질문을 소개합니다. 1, 2차시 주인공 배려와 존중이의 공통질문. 우리 언어 생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통해 완료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거는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이 질문 기억해 주세요. 개선 방법. 자, 오늘의 학습 주제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두 가지 임무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임무는 배려하는 말하기의 필요성을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배려하는 말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임무를 완수하면 자동적으로 배려와 존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퀘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하는 말하기의 필요성 이해하기. 본격적으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먼저 배려하는 말하기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필기 준비하세요. 선생님이 유튜브 설명창에 보시면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다른 친구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왜 필요한지 가봅시다. 먼저 배려하는 말하기의 개념입니다. 배려하는 말하기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헤아려 말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 감정도 생각하고 말해줘. 이러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헤아려 말하는 태도를 바로 배려하는 말하기라고 합니다. 그럼 배려하는 말하기 개념을 이제 알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배려하는 말하기의 필요성을 알아봐야겠지요? 자,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배려하는 말하기는 첫 번째,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배려하는 말하기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좋아지게 해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는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모두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필기해야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꼭 필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교환을 다운받아 보면 거기에 흐리게 채울 부분들을 선생님이 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빨간 하트, 녹색 하트, 파란 하트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과 필요성을 알았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 지금 쉬어가면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기지개도 한번 펴보고 또 숨도 돌려보고 해보세요. 자, 이야기는 불언장단입니다. 아니 불에 말씀 언자, 길장, 짧은 단자를 쓰는데요. 남의 장점과 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얘들아,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선생님이 힌트를 4가지 줄 거예요. 4가지.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조선시대 최장수 재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맞춰보세요. 조선시대의 최장수 재상이래요. 이거 하나만 줘도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아직은 누구인지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최장수 재상인 이 사람. 자, 몰라요. 영조. 벌써 답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단한데요. 세종대왕 이순신 선생님 영조 많이 나옵니다. 재상이라고 했어요. 왕 아니에요, 왕. 자, 두 번째입니다. 무려 18년이나 영의적으로 국정관리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맞추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몰라요. 정약용. 역사 시간이, 역사는 몰라서 이런 게 나온대요. 그래도 인물들은 좀 알아야겠지요. 세 번째, 세종대왕 때 인물이에요. 지금 답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누군지 알겠네요. 네 번째, 청백리와 명세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답은 바로 영조도 아니고 장영실도 아니고 정약용도 아닌 누구? 황희정승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황희정승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황희정승의 말하기 태도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해 줄 건데요. 여러분, 황희정승도 경솔하고 남의 단점 말하기를 좋아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대요. 한번 들어볼까요? 황희정승이 하루는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가 소를 몰며 논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황희는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랬더니 농부는 가까이 다가와 귓소문로 황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희는 아니 그것이 무슨 큰 비밀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을 합니까? 라고 물었고 그 말에 농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저를 욕하고 흉을 보면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농부의 말에 감명을 받은 황희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남의 장단점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죠? 잘 들었어요. 맞아요. 이거 아는데 친구들 나옵니다. 말 조심하는 거, 말 조심하자. 예, 친구들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농부가 대단해요. 맞습니다. 자, 황희의 인성 눈물 불언장단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황희 정승은요, 젊은 시절엔 이랬지만 그 후에는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다 아는 명재상이 된 거예요. 자, 너무 좋은 일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배려하는 말하기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려하는 말하기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박수 쳐줍시다. 서로 잘했어요.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임무를 완료했으니까요. 우리가 두 번째 퀘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퀘스트는 배려하는 말하기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짝짝짝짝.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자, 본격적으로 두 번째 퀘스트 개념을 정리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배려하는 말하기의 방법과 구체적인 방법인 나 전달법을 배울 겁니다. 이제 필기 잘 하셔야 돼요. 자, 배려하는 말하기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 처지, 정서, 느낌 등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배려하는 말하기 방법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 상황을 주겠습니다. 상황. 친구가 사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진짜 기대한 내가 땡신이지. 정말 실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겠지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생각을 많이 해준 선물이구나. 고마워. 라고 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이 친구가 어쩌면 돈이 모자라서 이 선물을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친구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존중이 상황이잖아요. 존중이와 주다의 상황입니다. 그럼 우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존중아, 이제 알았니? 주다에게 이렇게 했어야 한단다 라고 우리가 모두 알려주도록 합시다. 김도현 친구, 박채원 친구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 처지, 정서, 느낌 등을 고려하는 말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언어 표현을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주겠습니다. 친구와 복도에서 부딪혔을 때, 야, 너 뭐야?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를 어떻게 하는 말하기죠?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말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널 못 보았구나. 정말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하는 말하기 형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언쟁이나 논란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자신이 앞을 잘 응시하지 못해서 그랬을 경우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친구가 화장실이 급해서 빨리 움직이다 그랬을 경우도 고려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배려야, 존중아, 이제 알았지? 라고 얘기해 줍시다. 그 밖의 방법은요.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돌려 말하거나 의문형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요. 자, 상황을 선생님이 줄게요. 친구가 창문 가까이 있는데 내가 좀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땡땡아, 문 좀 닫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땡땡아, 교실이 좀 춥지 않니? 문 좀 닫아주면 어떨까? 이렇게 돌려 말하거나 의문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배려하는 말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댓글창에 강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현래 학생, 연서 학생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문형으로 말하거나 돌려 말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배려하는 말하기의 구체적 방법인 나 전달법, 너 전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너 전달법입니다. 너 전달법이니까 너를 주어로 하겠지요.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떠넘기거나 일방적으로 강요, 공격, 비난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넌 공부도 안 하냐? 이런 것들이 바로 네가 문제가 있어 얘기하는 너를 주어로 하는 무슨 전달법? 너 전달법이에요. 너나 잘해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너 전달법부터 선생님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너 전달법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까요? 맞습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할 거예요. 나 전달법. 자, 나 전달법이니까 나를 주어로 하겠지요.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요. 자신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면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또는 엄마가 너무 속상할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를 주어로 한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표현한 나 전달법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너 전달법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하는 나 전달법으로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요. 타인의 행동을요. 행동에 따른 결과로 이야기해주고 그 결과에 따른 나의 감정을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 빨간색, 녹색으로 써놨잖아요. 요거를 중점으로 보세요, 얘들아. 자, 먼저 너 전달법입니다. 너 뭐하고 싸돌아다니기에 이렇게 늦었니? 이거를 여러분 바꿔주세요. 자, 너 전달법을 나 전달법으로 한번 바꿔볼 텐데요. 너 뭐하고 싸돌아다니기에 이렇게 늦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 존중이라 안 배려 형제냐고 했는데 배려 아직 동생은 선생님도 이름을 모릅니다. 자, 너 뭐하고 싸돌아다니기에 이렇게 늦었니? 자, 요거를 한번 나 전달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늦게 다니면 위험하잖니? 엄마가 많이 걱정돼요. 라고 했는데요. 늦게 다니면 이건 타인의 행동이고 위험하잖니? 행동에 따른 결과. 많이 걱정되어요. 나의 감정 이거예요. 자, 타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 또 나의 감정을 얘기해주면 나 전달법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맞아. 늦게 다니면 너무 걱정해. 속상하단다. 이현성 친구 잘했습니다. 자, 세상에 저런 엄마 없어요? 이를 악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넌 항상 내 얘기만 하고 내 말은 무시하더라. 이거는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말만 하고 내 얘기에 신경을 안 쓰면 내가 너와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 행동,
빨간색은 결과, 속상해 나의 감정입니다. 이런 순서로 얘기해 주시면요. 훌륭한 나전달법이 돼요.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느낌을 중심으로 표현하면요.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자, 나전달법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말하기의 방법을 익히는 것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임무도 뭐 했어요? 완수했지요? 서로에게 박수 보내줍시다. 박수. 와, 너무 잘했어요. 이거 벌써 두 번째 임무를 마치다니. 와, 송종수 친구 고맙습니다. 규리 친구도 고마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오늘 내용을 퀴즈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은채, 도련이 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퀴즈입니다.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다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헤아려 말하는 태도, 여러분 요거 뭔가요? 자, 요거 어떤 태도, 이거 뭐죠?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뭐라고 하지요, 여러분? 수은이 친구 맞았어요. 자, 무엇일까요? 바로 배려하는 말하기입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지금 정현이도 맞춰주었어요. 자, 우리 배려하는 말하기의 개념을 한 번 더 보았고요. 두 번째, 배려하는 말하기의 필요성을 빈칸에 채울 거예요. 우리 여기 빈칸을 한번 선생님이 초성으로 해놨는데요.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대화를 이응히읗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한다. 자, 배려하는 말하기의 필요성. 여기서 이응히읗 뭘까요, 여러분? 이응히읗 이해. 원활하게 이용준 친구 맞습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배려하는 말하기입니다. 두 번째, 배려하는 말하기는 또 왜 필요할까요? 이거 맞춰보세요. 이응, 기억을 더 좋아지게 한대요. 자, 이응, 기억. 자, 어떤 걸까요? 맞춰보세요. 아직, 수은이, 강성이, 형준이, 소희.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지금 답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는요,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다음 차시를 예고할 거예요. 와, 다음 시간에는 먼저 이번 시간에는 배려하는 말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개념, 필요성,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카웃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카웃 게임 어떻게 하는지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자, 카웃 게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생방송 과제를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 지금 제시하는 과제는 학교 과제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1인 1언어생활 약속 세우고 실천하기이고요. 두 번째, 우리 가족 언어생활에 지표를 세우는 거예요. 지표는 방향이라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가족 언어생활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QR코드를 게시해 놨어요. 이거 벌써 QR코드로 과제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면 과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과제를 두 가지 다 한 후에 희망자만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QR코드를 스캔해서 과제를 할 수도 있고, QR코드 스캔하는 방법 모르는 친구들은요, 초록상 어플을 사용하면은 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또 선생님이 유튜브 설명창에다가 과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들어오셔서 과제를 하면 됩니다. 네, 특별히 이번 과제는요, 저번엔 선착순 5명을 하니까 수업 시작하자마자 과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부터는 정성스럽게 과제를 해준 친구들을 선생님이 선정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국어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했었나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아쉬워요. 과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여러분,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특별히 생방송 댓글로 달려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생방송이 아니라 온라인 개학 후에 만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역시 선생님이 환영하고 또 반가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봐요.